한 번에 딱 붙는 PC 정비사 실기 과정 강의를 진행합니다. 저는 정은이 강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PC 정비사 필기는 그냥 얼떨결에 합격을 했네요. 그런데 실기 무엇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또 시험이 어떤 방법으로 치러지는지 죄송하지만 하나도 몰라요. 너무 걱정돼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결론은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걱정 높. 그럼 왜요? 바로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PC 정비사 실기 이렇게 시험 보세요. PC 정비사 실기 공부하려면 이런 프로그램 깔아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요거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기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일단 보실까요? 보시면은 실기 시험의 시간과 배점이 나오는데요. 일단 문제 유형은 1급과 2급이 좀 달라요. 1급은 작업형 문제. 여기서 작업이라는 건 여러분이 조립하고 그게 아니라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에뮬레이터 프로그램 이용해서 여러분이 그 문제 쭉쭉쭉 풀어가는 과정. 그게 작업형이고요. 단답형은 서술형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이거는 주관식으로 여러분이 답을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드래그형은요. 무엇이 연관돼 있을까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해당되는 거, 예를 들어 여기에 여러분 램이 나왔어요. 그럼 램의 종류 해가지고 연결하세요. 그럼 램 하면 그래. 그럼 여기 SD 램 나왔네. 그럼 연결.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연결하는 거. 드래그. 선택형은요.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여러 가지 다지선다형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문제를 읽고 해당되는 거 몇 개를 총총총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이런 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의외로. 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출제 범위는요. PC 분해, 조립 및 시스템 점검. 조립 같은 거 안 한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면 PC 왜 조립을 하다 보면 CPU 나오죠. 또 뭐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거. 메모리? 그렇죠. 메모리. 또 뭐 있어요? 그래픽카드. 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애들을 꽂을 수 있는 각각의 슬롯들이 있겠죠. 그죠? 슬롯. 그 다음에 메모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하드디스크, SSD 이런 거 꼽기 위한 SATA 포트. 그죠? 이런 애들에 대한 거, 얘네들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여기 드래그 문제라든가 또는 서술형 문제 이런 걸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패널 그 뒤에 있죠. 여러분 뒤에 USB 메모리 꼽는데 그 다음에 모니터 연결하기 위한 DVI 단자라든가 HDMI 단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꼽는 거 이런 것들 그거 어디에 꽂아야 되나 이 포트는 뭔가 이런 거 묻는 문제 이런 게 분해 및 조립이에요. 그 다음에 PC 진단과 처방 이런 거는 바이오스 셋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나머지는 시스템에 대한 이제 설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에뮬레이터에서 출제가 돼요. 그리고 PC 네트워크 구축 이것도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직접 우리가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로 네트워크 구축하는 과정 요거예요. 그래서 전체 문제가 20문항이거든요. 1급은. 20문항 중에서 약 14개 정도가 에뮬레이터에서 출제가 돼요. 에뮬레이터 프로그램 이용해서. 에뮬레이터가 구체적으로 뭔데요?
가상의 윈도우 운영체제 화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가상으로요? 네. 거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작업을 해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 시간은 100분이에요. 1시간 40분. 그 다음에 배점은 똑같이 20문항에 5점씩 20 곱하기 5 100점 나오죠? 예. 네. 그래서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14문제 정도는 그렇게 풀어보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답을 쓰는 거죠. 키보드 이용해서 뭐 답이 만약에 SSD다. 그럼 SSD 이렇게 입력을 한다던가 또 드래그를 해서 뭐 이렇게 그 각각의 쌍을 맞춰야 된다. 그럼 드래그를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예. 이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이 하면 되니까. 그런 대비해서 2급은요, 조금 버라이어티하죠. 얘는 문제가 일단은 18문항이에요. 점수 배점은 당연히 100점인데요. 얘는 특이하게도 진짜 작업이 있어요. 바로 LAN 케이블 세팅하는 케이블링 작업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링 작업은 여러분이 도구를 갖고 가잖아요. 그죠? 랜 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케이블링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한 문항이고 점수가 6.5점이에요. 이건 근데 다 맞아요. 문제 나오는 건 뭐 PC하고 PC를 연결하려고 한다. PC하고 허브를 연결하려고 한다. 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크로스 케이블 해야 되느냐, 다이렉트 케이블 해야 되느냐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건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점수는 6.5고 시간은 10분 줘요. 10분 동안 할 수 있을까? 몇 번 연습하시면 돼요.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 70분 동안 그럼 얘는 1시간 20분이 주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항수가 2문항 적으니까 1급보다. 얘는 작업형이 이제 에뮬레이터 프로그램 이용하는 거. 이 에뮬레이터 이용하는 문제는 전체 10문제 정도? 1급보단 적어요. 10문제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드래그 쭉 끌어서 이렇게 맞는 것끼리 연결하는 거 2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단답형도 포함돼요. 2문항. 그 다음에 선택형, 여러 개 중에 몇 개 선택하는 거. 다지선다형 문제. 이렇게 2문항.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5.5씩 점수 배점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급, 2급 모두 점수는 60점 이상이면 합격증이 나와요. 우리 60점을 목표로 달려봅시다. 더 많이 맞을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에뮬레이터 메뉴별 출제 포커스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이 우리 시험이 이제 필기에서 윈도우 10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뮬레이터 자체는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네. 제가 알아본 결과 당분간 에뮬레이터 업그레이드 없다고 하니까 에뮬레이터는 그대로 유지해요.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가 필기를 윈도우 10으로 받고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에뮬레이터 입장에서는 윈도우 10하고 기존의 윈도우 7하고 서로 호환되는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요. 네. 따라서 이번에 올해 출제된 문제들로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여러분은 이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커맨드 명령 컨트롤, 이거 콘솔 명령어가 시험에 한 문제 나오긴 했어요. 1급에서. 근데 일단 대략적인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바이오스 셋업에 대한 문제 꼭 나와요. 얘 나오고요. 네트워크 설정 문제 꼭 나와요. 얘도.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편집기 이용해서 여러분 파일이 제거되지 않았는데 완벽하게 지우게끔 해달라, 해달라. 레지스트리로 지정해달라는 문제 나옵니다. 이 레지스트리 문제는 한 번에 많으면 2문항 출제가 됩니다.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프린터 및 팩스에 대한 문제 올해 1급, 2급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어판에 대해서는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시스템 등록 정보라든가
인터넷 옵션이라든가 폴더 옵션. 제어판에 이런 게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제가 좀 설명 좀 드리죠. 여러분, 일단 여러분도 지금 졸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좀 큰데도, 이렇게 졸리워. 따분해. 저도 온라인 수업 들을 때 많이 그러거든요. 이해합니다. 전 시크해요. 이해해요. 쿨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일단은요 들어가셔야 돼요. 어디로요? PC 정비사 이렇게만 치면은 구글에서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이게 뜰 거예요. 요거 클릭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요 여러분 오른쪽에 고객 지원이 있습니다. 눌러요. 고객 지원 누르면은 자료실 보이실 겁니다. 자료실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딴 거 보지 마세요. PC 정비사 눌러요. 여기 보이죠? 저하고 같이 해요. 나중에 따로 해야지 하지 마시고. 그러면 PC 정비사 누르면 여기 밑에 여러분 자자자 모의고사 예제 프로그램 하고요. 실습용 에뮬레이터가 있거든요. 네. 실습용 에뮬레이터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이 에뮬레이터 프로그램 이게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64비트하고 32비트가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의 시스템 PC 64비트일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혹시 나 64비트 아닌데 어떡하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알려드리죠. 여러분 여기 윈도우 시작 단추 마우스 오른쪽 눌러요. 오른쪽 누르면 시스템 보이죠? 시스템 들어갑니다. 시스템 들어가면은 저 윈도우 10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시스템 종류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럼 64비트 용을 다운받으면 되고 전 32비트인데요. 그러면 32비트 용을 여러분이 다운받으시면 돼요. 설치 과정은 동일합니다. 해볼까요? 자, 제가 눌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ICQA 컨트롤 셋업 64, 32는 32 이렇게 뜨겠죠. 클릭. 누르면은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용량도 되게 작아요. 그리고 요거 클릭, 다운받은 거. 클릭하면 뭐 보안 경고창 뜨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실행. 누르면요. 다음 설치하고 다음 그냥 무시하세요. 다음. 이렇게 하면 설치 끝난 거예요. 끝. 닫기 하래요. 참고로 여러분 업데이트 사용하라고 나오죠? 닫기.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여기 시작 누르면은 여러분은 최근에 추가한 앱 이런 거 뜨게끔 되어 있나요? 네, 저는 이거 하게끔 만들었어요. 세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ICQA 실습용 에뮬레이터 업데이트 있을 거예요. 요거 눌러줘요. 그럼 업데이트 얘가 해줘요. 오케이? 네. 그럼 이거 뜨죠? 바로 이걸로 우리 시험에 이제 이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요. 네. 그러면 자 에뮬레이터에 보면은 컴퓨터 카테고리에 이렇게 제어판 카테고리에 이런 내용들 이 얘기로구나. 네. 그리고 관리 도구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 참고로 메뉴가 많죠. 왜 그러냐면 이 협회에서 네트워크 관리사, PC 정비사 모두 주관하거든요. 우리는 PC 정비사에 필요한 것만 에뮬레이터 항목 필터링해서 가져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 컴퓨터 제어판 관리 도구 깔끔하죠?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눈에 이제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면 제어판의 항목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쓴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제 올해 시험에 나왔던 애들을 분석해보면 이런 애들이 1급, 2급 똑같이 이런 애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도구와 관련해서는 이제 시스템 관리 측면이죠. 그래서 로컬 보안 정책과 관련해서 암호 관련해서 나오죠.
그래서 로컬 보안 정책에 대한 거, 로컬 사용자에 대한 추가 삭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서비스를 중단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서비스 관리자. 이런 애들이 바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그 시험 내용에서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애들이 들어간 이런 항목들 위주로 에뮬레이터 학습을 해볼 거예요. 됐죠? 요 기능들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할 거고, 그 외 나머지 이 콘솔 명령어도 설명 좀 해야 됩니다. 요거 제가 설명 드릴 거예요. 참고로 여기 장치 관리자 이런 애들, 원격 데스크탑 이런 애들 설명 다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럼 에뮬레이터를 어떻게 이용해서 시험을 치른다는 거죠? 네, 바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 사이트에 보시면은 제가 실습용 에뮬레이터 다운받으라 그랬죠?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보면은 모의고사 예제 프로그램 존재하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당장 풀지 마시고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운로드 받아놓고 설치해 놓고요. ICQA 예제 업데이트 요거 누르면 됩니다. 얘도 이렇게 누르면요. 자, 이렇게 떠요. 우리가 이제 시험 보러 가면은 이렇게 수험 번호 몇 번, 이름 뭐뭐뭐 이거부터 쓰라고 해요. 그럼 제가 이름은 홍길동이 이렇게 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PC 정비사 2급, 1급 나오죠. 나 1급 볼래. 그럼 1급. 난 2급이야, 2급. 이거 고르면 돼요. 그리고 확인. 자, 정보가 없다고 나오는데요. 그럼 2급으로 하죠. 2급 확인. 자, 이렇게 떠요. 그러면 보세요. 시험 시작하기 위해 감독관이 알려주는 시험 시작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비밀번호가 1234면 1234 입력을 하면 된다고요. 됐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그때부터 문제 풀이가 시작돼요. 2급은 케이블링 연결하는 문제 나오잖아요. 케이블링 제작, 랜 케이블. 그래서 이 케이블링 문제를 먼저 풀게 돼요. 다음 페이지. 그럼 여러분 여기 위에 시간이 나오게 돼요. 그 문제 푸는데 이제 시간. 그죠? 그리고 가운데 문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PC하고 PC 연결하는 문제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 보고 어때요? 열심히 막 작업을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타이머 시간 보이죠, 여러분? 예, 요게 타이머예요. 이제 얼마 남았다, 얼마가 경과했다. 그 다음에 응시 종목의 정보를 보고 PC 정비사가 맞는지 확인 다시 한번 해봐야 되고, 여러분이 입력한 수험 번호와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문제예요. 2급은 제가 18문항 출제된다 그랬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자, 작업형 문제가 바로 에뮬레이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자, 보시면, 풀이 시작이란 말이 있게 돼요. 이 문제, 문항이 나오고, 풀이 시작, 이걸 딱 누르면 바로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이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이 딱 구동되는 거예요.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에서 어때요? 필요한 거 골라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에뮬레이터, 이게 에뮬레이터라고 있죠. 그래서 에뮬레이터 닫으려면은 X 버튼, 그죠? 또는 확인, 이런 거 누르면 되고, 다지선다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문제 번호 버튼만 이렇게 누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해당되는 답이면은 어때요, 여러분이? 번호만 띵띵띵 이렇게 여기 보기 나오잖아요.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이 번호를 띵띵띵 고르면 된다고요. 됐죠? 서술형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 네모칸 있죠? 여기다 답을 쓰면 된다고요. 여러분이 키보드로 띵띵띵 입력하면 자동 저장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은 쭉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면 요 자리에는 CPU가 들어갈 자리, 그죠?
그럼 CPU 있는 거 이 보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 어때요? CPU를 찍 끌어다 딱 갖다 놓는 거죠. 됐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끝까지 18문항을 다 풀었으면은 자, 문제 닫기 눌러서 현재 문제를 이제 닫아줘요. 그리고 시험 종료, 끝까지 다 풀면은 시험 종료 버튼이 나와요. 그걸 딱 눌러서 시험을 종료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뭐예요? 답안 전송, 답안 전송, 요거 버튼. 이거 딱 눌러서 어때요? 답안이 무사히 어때요? 여러분이 입력한 그 수험자의 정답 정보가 그대로 서버로 전송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뭐예요? 프로그램 종료해도 된다는 메시지 뜨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확인 누르면 수고했다고 메시지 뜨고 프로그램 종료 누르면은 룰루랄라 집에 오시면 돼요. 끝! 이렇게. 됐나요? 요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 요령이고 건너뛰기 누르면은 여기에서 여러분 PC 정비사 2급 실기에 대한 거 보이세요? 네, 예제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나와요. 확인 눌러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시험 시작 비밀번호 입력하고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시험이 이제 이때부터 케이블링 문제부터 나오죠. 확인 이렇게 해서 문제 곧바로 나와요. 됐죠? 그리고 2번 문제 이제 10분 지나면은 케이블링 닫기 누르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문제 시작 비밀번호 나오죠. 확인. 그리고 2번 문제 이렇게 뜬다고요. 됐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어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바이오스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 읽어보고 풀이 시작 누르면 곧바로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이 곧바로 이렇게 뜬다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뭐예요? 어떤 문제에 어떤 예를 들어 바이오스 설정하면 바이오스 설정과 관련한 에뮬레이터 화면 땡큐하게도 뜨잖아요. 뜨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도대체 어떤 항목을 어떻게 세팅해야 그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는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실기에.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그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 공부를 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풀어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문제 보시면은 이렇게 에뮬레이터랑 연결되어 있고 3번 문제 가상 메모리 설정하는 거. 이 문제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된 문제예요. 정말요? 이번에 기출문제 따끈따끈하게 이번에 나온 2급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고 어때요? 에뮬레이터 눌러서 풀어보는 거. 이거는 그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 종료 누를게요. 네네네 종료합니다. 이렇게 종료를 하고 답안 전송 이렇게 누르면 전송 완료 확인.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대로 시험 보는 요령은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내가 그러면 에뮬레이터의 문제가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나왔고 또 윈도우 7과 윈도우 10하고 호환이 되는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에뮬레이터에서도 나오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좀 영리하게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위주로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뭐냐면은 그 PC 조립에 대한 그 부품들 있죠. CPU, 그래픽카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걔네들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런 부품들에 대한 문제 또 드래그 앤 드롭 문제 이런 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에 대한 설명 뒤에 가서 또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는
에뮬레이터에 대한 부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PC 조립과 관련한 부품들에 대한 이야기, 부품 이야기 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단답형을 알려면은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기초 지식이.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되게 광범위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뭐 가장 많이 핫한 게 아무래도 SSD잖아요. 필기 때도 그랬지만 실기도 그래요. 그래서 이 SSD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뭐 네트워크와 관련한 용어들, 이런 용어에 대한 부분들. 근데 되게 광범위해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학습하는 이런 시간도 가져볼 겁니다. 이렇게 강의가 구성되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 내용들 하나하나 가지고 바이오스 셋업, 즉 여기 CMOS 셋업 설정부터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PC 정비사 실기 대비 과정 학습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도 에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작업형 문제 대비해서 먼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바이오스 셋업 설정입니다. 이 바이오스 셋업 설정은요, 우리 시험에 꼬박꼬박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선 바이오스라는 말 자체 알아둬야 되죠? 필기 때도 여러분이 외웠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바이오스라는 거는 그 롬 또는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그 각각의 하드웨어 정보 이런 내용들을 어때요? 잘 저장해 놓고 운영체제에 필요한 내용을 넘겨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로 바이오스입니다. 자, 우리는 평상시에는 바이오스 세팅 내용 하나도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그랬죠. 다만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든가 시스템에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바이오스 셋업 내용을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에뮬레이터에서 제공되는 바이오스는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우리 시험에 바이오스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이들 메뉴에서 여기서 Save and Exit Setup, Exit without Saving 얘네 두 개는 빼야죠. 얘네는 반드시 문제 여러분 풀고 저장해야 되죠. Save and Exit Setup 이거 저장. 그 다음에 Exit without Saving 이거는 저장하지 않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개를 뺀 나머지가 모두 바이오스 셋업의 주요 항목이고 우리 시험에는 바로 얘네들에 대한 세부 세팅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바이오스 셋업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스탠다드 CMOS 셋업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시험에 무슨 날짜를 세팅한다던가 하드디스크 타입, 뭐 SATA 몇 번 뭐 이런 타입을 설정한다든가 이럴 때 스탠다드 CMOS 셋업을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홀티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즉 에러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을 멈추게 하느냐 아니면 계속 돌게 하느냐 이것에 대한 세팅이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스탠다드 CMOS 셋업과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Advanced BIOS Features 나오죠. 얘는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세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는 우리 시험에 암호 설정에 대한 문제, 암호를 언제 일단 바이오스를 여러분이 뭔가 세팅할 때 암호를 걸게 한다든가 시스템 아예 부팅할 때 암호를 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칩셋 그 다음에 셋업이라는 거 나오죠. 얘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의 칩셋 기능을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인터그레이티드 프리페러스 나왔죠. 얘는 말 그대로 주변 장치, 즉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에 대한 주로 세팅 작업하는 거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파워 매니지먼트 셋업은 말 그대로 뭡니까? 전원 관리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 내용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PMP, PCI Configurations 나왔죠. 여기서는 플러그 앤 플레이 장치하고 PCI 주변 기기에 대한 작업 세팅. 그 다음에 뭐 필요 없고 쭉 넘어가서 load fail, save default 이 말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 load optimize default 나왔죠. 특히 load optimize default 얘는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해당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설정값, 즉 기본값이에요. 즉 처음에 바이오스의 기본값 있죠. 그것으로 세팅해서 시스템을 돌리도록 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set supervisor password 나오죠. 이거는 CMOS 셋업 관리 암호 설정하는 거. 시험에 암호를 설정하세요 하면은 슈퍼바이저 패스워드. 그 다음에 시스템의 사용자 암호 설정하세요. 유저 패스워드. 두 개 차이점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우리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시험에 나올 법한 내용만 쭉 따져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자 이겁니다. 갑시다. 자, 먼저 스탠다드 CMOS 셋업 나왔죠. 얘는요, 시스템 날짜, 시간, 그리고 이게 데이트 타임, 여기서 날짜하고 시간 세팅. 그 다음에 그 밑에 ID 타입과 SATA 나왔죠. 요새는 여러분 ID가 거의 없단 말이죠. 다 SATA로 바뀐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여러분 SATA 포트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포트가 4개가 있으면 이 4개 포트에서 SATA의 첫 번째 포트에 일단 삼성 요거 그 다음에 포트 4에 TSS, T코프, CDRW 나왔네요. 그러니까 SATA 포트 1에는 뭐예요? 삼성 하드디스크가 뭐 장착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포트에는 뭡니까? CD-ROM, DVD-ROM 이런 게 역시 물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렇게 설정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 A라는 건 유물이에요. 유물. 여러분 플로피 디스크 보신 적 있어요? 그 드라이브 설정하는 거 요새는 여러분 드라이브 A 이 드라이브도 없단 말이에요. 거의. 이거 없어요 요새. 그래서 이 드라이브 설정에 대한 거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올 확률이 없다고요. 그럼 뭐 바로 이거 만만하니까 이거밖에 안 나와요. 홀트온 또는 요 메모리 홀트온 나왔죠. 홀트온 멈춰 이거죠. 뭡니까? 시스템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을 다운시킬 것인지 유무를 선택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 주어지겠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에러가 검출되면은 아무튼 포스트를 중지하고 더 이상 시스템 중지하고 알려달라 이렇게 세팅을 해달라. 그럼 이거를 all errors로 여러분이 세팅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보드 오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중단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all but 키보드로 세팅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오류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중단하세요. all but diskette. 그 다음에 키보드하고 디스크 오류 제외한 나머지 이런 오류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 외 나머지 오류가 걸리면 다 중단시켜버리세요. all but disk key. 요거 세팅이에요. 이거 보여드리죠. 여러분 시험에 만약에 이게 나왔다. 시스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에 에러가 발생하면 모든 작업을 중단하도록 세팅하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렇게 되면은요. 자, 에뮬레이트 여러분 실행해 봅시다. 저는 시작해서 ICQA 실습용 에뮬레이터 업데이트 요거 누르면 돼요. 에뮬레이터 프로그램 다 까신 거죠? 그럼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이 문제는 딱 보면 바이오스 설정 관련 문제잖아요. 바이오스 셋업, 다른 말로
CMOS 셋업 선택합니다. 에뮬레이터 실행 이렇게 들어가라고요. 그럼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 시스템 그 에러가 났을 때 멈추는 거는 스탠다드 CMOS 셋업에 있어. 따닥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참고로 여기서 이제 마우스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날짜를 바꾸라 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키보드에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방향키 있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에? 됐죠? 자, 그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채널에 대해서 뭐 바꿔라 그러면 엔터를 쳐서 이렇게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에? 가능하죠? 자, 그리고 잘못 들어갔는데 ESC 누르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내려갑니다. 쭉쭉 내려가면 Hold on, all letters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엔터를 쳐보십시오. 꽝 엔터를 치면 이렇게 어때요? 그 메뉴 그대로 뜨네. 그럼 여기서 문제 내용에 맞는 거를 고르면 돼요. 즉 에러가 발생하면은 어떤 에러든 발생하면은 무조건 어때요? 시스템 멈추도록 하세요. All errors.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해도 작업이 계속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뭡니까? No errors. 이렇게 여러분 아래로 방향키 이렇게 누르면 나와요. No errors. 이렇게. 예? 그 다음에 키보드 에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중단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방향키로 이렇게 연습해 보셔야 돼요. 예, 저 no errors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에러가 발생해도 시스템 작업 계속 이어지도록 하세요. 이렇게 엔터 꽝 이렇게. 그럼 no errors로 어때요? 세팅되죠? 이렇게 하고 자, 이 문제 이제 풀었단 말이에요. 풀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F10키 요 밑에 써 있잖아요. F10을 눌러서 세이브하고 그쵸? 자, F10 세이브 이렇게 눌러요. 그럼 세이빙 뜨죠? 이렇게 하고 어때요? 다음 문제 풀기 위해서 세이브 앤 엑시트 셋업 요거 선택하고 엔터 꽝 예스 이렇게 하고 세이빙하고 나가면 된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스탠다드 CMOS 셋업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에서 기본 메모리에 대한 거 확장 메모리를 얼마로 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베이스 메모리 보이죠? 현재 기본 메모리 640KB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기본 메모리, 확장 메모리 얼마로 하세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엔터 치고 숫자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하나 더 연결 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ATA라는 말 보이죠, 여러분? 우리 시험의 대세는요, 앞으로, 1, 2년, 1, 2년이 뭐예요? 2, 3년 더 잡아도 돼요. 그 수요가 늘어나는 게 SATA 케이블에서 성능을 발휘를 하려면요. 여러분 이 SATA는 필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SATA는 그 기존의 파타 있죠. 에타 방법. 우리가 에타 또는 파타. 이 병렬이었잖아요. 기억나요, 여러분? 이 병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데이터 경로를 여러 곳으로 쫙 분산시켜서 어때요?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병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로 데이터 착착착 보내려니까 어때요? 일단 핀이 복잡하죠. 핀이 뭐 40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40핀의 복잡한 구조라서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핀에서 데이터가 전송되다가 누락되는 거라든가 오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하드디스크의 속도가 느렸던 게 바로 이 파타 방식의 문제점이기도 얘의 문제가 바로 하드디스크 속도에 영향을 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로 바꿨어요? 야 핀의 개수만 많으면 뭐하니? 그렇게 속도가 느린데 직렬로 바꿔. 그래서 SATA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필기 때 그렇게 배웠던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SATA 방식이 나왔는데 이 SATA는 직렬 방식이고 핀의 개수도 일단은 굉장히 뭐예요? 작죠 여러분? 핀의 개수 굉장히 적고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공간도 적게 차지하죠. 그죠? 그리고 이 SATA의 속도는 어때요? 기존의 1.0, 2.0, 3.0 지금 SATA 3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점점점 진화하면서 이 속도도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빨라지잖아요.
그쵸? SATA 3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6기가 bps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SATA 3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이제 SATA 3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걸 쓰는 건데, SATA 3 또는 6기가 bps,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6기가 bps. 이렇게도 불러요. 또는 SATA 3.0, 똑같은 말이에요. 예. 보통 근데 사람들이 SATA 3, SATA 3 이렇게 얘기하죠. 이 SATA 3 케이블을 이용해서 실제로 SATA 포트에 여러분이 하드를 꼽는다든가 SSD를 꽂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드 디스크의 속도 자체는 워낙에 느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SATA 3 케이블에 꼽는다 그래서 하드 디스크 속도가 날개를 달고 막 날개짓을 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파타 방식, 기존의 ID, 이 파타, 이 방식에 비해서는 빠르겠지만 SATA 3 속도 6기가 bps 이 정도를 바라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얘 자체가 느리니까. 그러면 SATA 3 인터페이스 방식을 이걸 이용해서 좀 더 여러분이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 뭘 설치를 해야 되느냐? SATA 3의 하드가 아니라 SSD, Solid State Drive, SSD를 설치하면 속도가 배가 됩니다. 가격이 비싼 게 흠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 뭐 이렇게 뜸을 들이느냐? 이거 이제 알아야 되고, 에뮬레이터에서 여러분 CMOS 셋업에 들어가면 이것도 SATA가 나온 김에 알아두세요. Integrated Peripherals 보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얘가 Peripherals, 얘가 주변기기 이런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드디스크 SSD에 인터페이스 설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Integrated Peripherals예요. 우리 시험에는 얘 당연히 나오겠죠. 왜? 요새 SSD 수요가 높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 여기 Integrated Peripherals 같이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따닥 들어가 보세요. 직접 들어가세요. 여러분 에뮬레이터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들어가셔야 돼요. 자, 들어오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 여러분 보면은 온칩 Primary PCI ID, 온칩 Secondary PCI 이렇게 일단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뭐 마스터니 슬레이브니 뭐 이런 거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나왔는데 이거 냅두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은 프라이머리 비슷한 말 같지만 달라요. 마스터 UDMA, 슬레이브 UDMA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보이죠? 이 UDMA란 뜻은 알아둬야 돼요. UDMA는 울트라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의 약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훨씬 향상된 직접 접근 메모리, 이게 UDMA예요. 그래서 마스터, 그 다음에 슬레이브 이렇게가 있는데 얘는 이제 뭐냐면 프라이머리 마스터 UDMA를 오토로 지정했잖아요. 이 오토가 기본값이거든요.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올 법해요. 알아두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그런 외부 기기 있잖아요. 그런 메모리 기기. 그런 거를 PC로 연결했을 때 PC가 어때요? 그 존재를 알아들어야 되죠. 그거 세팅하는 거 프라이머리 마스터 UDMA 이걸 오토로 세팅해 놓으면 자 보여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디세이블도 하면은 그런 애들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런 메모리 리더기들을 여러분이 PC에 연결을 하면 얘가 인식하도록 하려면 오토로 해놔야 돼요. 이해되죠?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또는 여러분 요새 왜 프린터기 중에서도 왜 사진 인화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기기들도 바로 UDMA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인지하게끔 하려면 이 값을 오토로 바꿔줘야 돼요.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슬레이브 이건 마스터 슬레이브 하나는 주 하나는 종이죠. 똑같은 겁니다. 오토. 그 다음에 온칩 SATA 컨트롤러 보이십니까? 바로 이건데요. 자, 온칩 SATA 컨트롤러 뭘로 돼 있어요? Enable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엔터 한번 쳐보세요. 이게 SATA거든요. 자, SATA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SATA 컨트롤러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당연히 SATA 케이블 사용할 거면 SATA 컨트롤러 사용해야겠죠. enable 세팅 여러분 위아래 방향 키 이렇게 하고 엔터 꽝 됐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온칩 SATA 타입 보이세요? 예. SATA 타입을 엔터를 쳐보세요. 이게 나와요. 예. 요거. 자, 이거 시험에 여러분 나와요. 꼭 알아둬야 돼요. 네이티브 아이디, 레이드, 레거시 아이디, AHCI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자, 여기서 SATA 타입을 만약에 레이드로 해달라. 여러분 레이드는 뭔지 알죠? 예, 하드디스크 여러 겹겹이 쌓아서 한꺼번에 회전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레이드 0, 레이드 1 기억나죠? 그런 문제는 단답형으로 예전에 어마무시하게 나왔던 문제예요. 자, 요새도 나오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만약에 레이드를 설정하세요. 예? SATA 타입을 레이드로 설정하세요. 레이드가 구동될 수 있게끔 설정하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은 여러분은 답을 뭐예요? 예, 바로 이거 레이드로 세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시험에 만약에 SSD에 대한 수요가 크니까 이 SATA 케이블에 여러분이 그 SSD 있죠. 예. 그 애를 갖다가 그 만약에 꽂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아시죠? SATA 이 자체는요. SATA는 그 핫플러그인 된다 그랬죠. 핫플러깅이 된다 그랬어요. 핫플러그가 뭡니까? 핫플러깅이 그렇죠. 그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도 주변 기기를 뺐다 어때요? 다시 연결하고 이 탈부착이 되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우리가 핫플러깅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핫플러깅이 아무 때나 동작하는 건 아니라고요. 예. 그럼 어떤 모드에서 동작하느냐면 바로 AHCI 모드에서만 동작이 된단 말이에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Solid State Drive, 즉 SSD를 사용한다면 AHCI 모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Solid State Drive, 즉 SSD를 사용하기 위한 SATA 타입을 설정하시오. 또는 문제를 좀 쉽게 젓가락까지 다 잡아줘요. 즉 이렇게 SSD를 사용하기 위해 AHCI 모드로 SATA 타입을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AHCI 보이죠? 예, 바로 요거 ID 기존의 ID 모드에서 AHCI 모드로 바꿔주는 거 요거를 고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예, 요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를요? 그렇죠.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실제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도 그 SATA에 무조건 꽂았다 그래서 다 핫 스와핑, 핫 플러깅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AHCI 모드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레이드로 바꿔라, AHCI 모드로 바꿔라, 아니면 기존의 이 레가시 아이디 보이죠? 이거는 구시대의 아이디, 그러니까 종래의 아이디 됐죠? 그걸로 바꿔라. 레거시 모드로 바꿔라. 그럼 이거 누르면 돼요. 오케이? 예.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고요. 요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요것부터. 아, 됐죠? 자, 그럼 저는 뭐 ID에서 AHCI로 바꿔보겠습니다. 엔터 꽝 하면 바뀌어요. 어때요? 아, 들어갔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예,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쭉 보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 USB 컨트롤러를 사용해라 말아라. 이것도 여러분 USB 컨트롤러 사용하도록 설정하세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셔야 돼요. USB 메모리 같은 거 꽂고 하려면 USB 컨트롤러 당연히 활성화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USB 컨트롤러 활성화되도록 하세요. 그럼 여기를 enable로 바꿔주면 됩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자, 저는 요거 ESC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쭉 내려가서 뭐가 있습니까? 또 온보드에 대한 내용 쭉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온보드에 대한 내용 중에 FDC 컨트롤러 시리얼 포트에 대한 거 나왔죠. 시리얼 포트 뭐예요? 직렬 포트에 대한 것도 인식을 자동으로 하게끔 세팅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 패러렐, 이게 바로 병렬 포트예요. 병렬 포트 모드에 대해서 ECP하고 EPP 모두 세팅하도록 해놨죠.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병렬 포트 모드를 EPP로만 설정해달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도 여기서 여러분 세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병렬 포트 요새 누가 쓰냐고요. 이래도 일단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건 뭐예요? 내기 위해서 출제할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시험 대비니까 시대에 뒤떨어졌네, 뭐했네, 따질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EPP, ECP, SPP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이 시험에서 나오는 대로 일단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예, 이러한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Integrated Preparers. 그리고 또 하나, 자, 요거는 에뮬레이터에 벗어나서, 자, ESC 누릅니다. 참고로 이 내용 시험에서 요구한 대로 다 세팅했습니다. 그러면 세이브 해야죠. F10 먼저 눌러요. 세이빙 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세이브 앤 엑시트 셋업 하고 나가면 돼요. 저는 일단 without 누를게요. yes, 이렇게요. 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이 에뮬레이터 문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이것은 시험에 나와요. 뭐냐면은 여러분의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Solid State Drive SSD를 컴퓨터에 장착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장착된 SSD가 정말로 ID 모드인지 또는 AHCI 모드로 동작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죠. 예. 이 문제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자, 이건 알아두세요, 여러분. 자, 윈도우 키 보이십니까? 네. 윈도우 키하고 포스 브레이크 보이죠? 포즈 브레이크. 자, 함께 누르면은 곧바로 이렇게 제어판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장치 관리자라는 거 보이실까요? 예, 장치 관리자 요거 들어가요.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면은요, 여기 ID API 컨트롤러 보이십니까? 요거 누르면은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SATA는 AHCI 컨트롤러 보이십니까? 예, 저는 AHCI 모드로 동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인돼요? 예,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잡히지 않으면 셋업에서 방금 전에 보신 대로 그렇게 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SATA까지 쭉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저는 BIOS 피처 셋업부터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PC 정비사 2급 실기 대비 최신 기출문제 풀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최신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우리 시험의 트렌드가 이렇구나, 이런 문제들이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느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하고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한번 쭉 문제를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 더 강력하게 드실 거예요. 자, 풀어보시고 저는 여러분이 문제를 모두 풀어보셨다고 생각하고 함께 풀이해보는 시간 가져보죠. 자, 볼까요? 먼저 우리 2급 시험은 작업
실제로 작업하는 작업형 문제가 한 문제 꼬박꼬박 나오죠. 바로 랜 케이블 제작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 준비해서 갖고 가셔야겠죠. 지참한 랜 툴과 지급된 UTP 케이블 및 RJ45 모듈러 플러그를 이용해 제시 문제와 같은 랜 케이블을 제작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제가 뭐라 그랬죠? 설명드렸었는데 같은 기기 PC하고 PC면 어때요? 서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충돌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기와 기기 간에 데이터를 보내는 송신선 그리고 데이터를 서로 받는 수신선 기억나요? 네. 그래서 1, 2, 3, 6번 전선 그죠? 그러니까 이 케이블의 선이 모두 여러 개의 가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송신과 수신에 해당하는 것, 즉 1번, 2번 송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몇 번이에요? 3번, 6번 맞죠 여러분? 예, 이런 애들이 이제 수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송수신의 위치를 한쪽은 그냥 전선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죠? 그래서 색상을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흰주, 주, 흰녹, 그 다음에 파, 흰파, 녹, 흰갈, 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성이. 그죠? 그러니까 다른 한쪽의 내용은 568A 요 규격으로 맞춰서 똑같이 가는데 1번의 흰 줄을 어디에다가 바로 3번과 바꿔야 되죠. 따라서 여기는 흰 녹이 먼저 나오면 됩니다. 흰 녹. 그 다음은요. 흰 녹, 녹. 그죠? 그 다음에 흰 주.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흰 주황이 3번으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뭡니까 여러분? 주황색하고 6번에 녹색이 체인지 되어야 되죠? 그래서 흰녹, 녹, 흰주파, 흰파하고 주, 흰갈갈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지금 보여드렸어요. 그거 다시 한번 만약에 헷갈리면 다시 보시고 이 작업만큼은 눈으로 보지 말고 손으로 직접 제작을 해보셔야 됩니다. 됐죠, 여러분? 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부터는 뭡니까? 바로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답안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2번 문제부터는 이제 함께 연결된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계속 작업되는 거잖아요. 자, 아래 제시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가능하도록 바이오스 설정값, CMOS 셋업 화면 들어가면 되는 거 아시죠? 자, 설정값을 지정하세요. 제시 문제는 RAID 펌웨어를 접속하여 RAID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 자, RAID 구성에 대한 거 우리 이것도 공부를 했었지요. 자, RAID 구성 일단 실제 문제에서는 일단 문제 풀기 누르면 곧바로 연결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거 고르면 됩니까? 당연히 CMOS 셋업을 고르면 되겠죠. 자, 실행합니다. 자, CMOS 셋업에서 어디 들어가면 되죠, 여러분? 그렇죠. Integrated Preparers.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죠? 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이거 꼭 알아두라 그랬거든요. 자, 들어가면은 뭡니까, 여러분? 온칩 SATA 타입. 보이세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요. 마우스 안 되죠.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 온칩 SATA 타입. 이거 네이티브 아이디 되어 있죠? 엔터 꽝 치면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아하, 레이드가 나왔구나. 레이드 선택. 됐습니까? 엔터 한번 쳐서 accept. 레이드로 바뀐 거 육안으로 확인하세요. 여기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바로 F10 세이브 눌러줘요. 세이브하고 다시 한번 자 방향키로 이동해서 세이브 앤 LCT 셋업 한 번 더 yes. 됐습니까?
이렇게 풀면은 2번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됐어요? 예,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레이드뿐만 아니라 AHCI 모두 이걸로 바꿔라 해도 고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3번 문제. 아래 제시 문제와 같이 컴퓨터의 시스템 정보를 변경하세요. 자, 시스템 정보 변경입니다. 아하하, 우리가 좋아하는 가상 메모리가 시험에 나왔네요. 여러분, 이거 가상 메모리,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최적화, 우리 이거 배웠죠? 자,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이건 뭡니까? 시스템의 등록 정보로 가야겠지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뜨면은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시스템 구성 아니에요.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뭐가 있어요? 네, 바로 시스템 등록 정보. 찾았어요? 네, 에뮬레이터 실행합니다. 그리고요. 컴퓨터 설명 쓰라고 하면 쓰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죠. 다짜고짜 가상 메모리하고 백그라운드 최적화를 이야기했으므로 고급으로 곧바로 점프합니다. 자, 고급에서 어떤 거요? 성능 탭에 가상 메모리 보이죠? 예, 성능 탭에 설정. 그럼 여기에서 시각 효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시험에 최적 성능으로 조정해달라. 이거 고르는 거 아시죠? 예, 여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급이에요. 고급에서 드디어 미소가 절로 나오죠. 왜? 백그라운드 서비스가 보이네요. 체크.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 D 드라이브에 대해 하라고 했지요. 따라서 변경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D 드라이브다, C 드라이브다 이들의 가상 메모리 크기를 여러분이 지정하려면 가장 먼저 모든 드라이브에 대한 페이징 파일 크기 자동 관리 보이죠? 체크를 해제해 줘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메뉴를 접근을 못해요. 자, 해제하고 여러분 C 드라이브랍니까? 아니요. D 드라이브요. 따라서 D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자, D 드라이브 선택하고 우리가 직접 페이징 크기 지정해 줘야 되죠? 사용자 지정 크기 클릭. 자, 처음에 얼마? 1000에서 2000. 최대 미니멈 1000, 맥시멈 2000. 동그라미 개수 주의하세요. 됐죠? 이거는 기본 단위가 메가바이트이므로 1000메가에서 2000메가 이렇게 숫자만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뭐 누르면 됩니까? 확인. 확인 한 번 더. 그리고 뭐 확인. 한 번 더 확인. 됐나요?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죠. 4번 문제는 이게 제일 복잡하죠. 뭐 우리 에뮬레이터에서. 사실 그렇게 뭐 내용은 복잡하지 않은데 과정이요. 현재 사용 중인 PC에 아래와 같이 프린터와 팩스를 설치하세요. 어때요? 제가 그 프린터와 팩스 요거 설명드린 내용하고 거의 어때요? 똑같다고 생각 들지 않나요? 네. 프린터 설치는 기본 프린터로 해야겠고요. 자, 2개 문제예요. 프린터도 설치하고 팩스도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연결 대상은 로컬로 하고요. 프린터 이름은 HP 휴렛 패커드의 오피스젯 7000 모델이에요. 공유는 공유도 하게끔 해놨네요. ICQAPRT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사용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사용을 하는 거죠. 요 시간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스프란 후 인쇄 시작하도록 부탁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선 프린터 설치에 대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팩스도 보여드리죠. 팩스 설치는요. 이건 좀 이따 합시다. 우선 이것만 먼저 해보죠. 자, 일단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당연히 프린터 및 팩스죠. 자, 여기 메뉴에 보시면 프린터 및 팩스 있지요. 선택하고 에뮬레이터 실행합니다. 그 다음은요,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바로 위에 메뉴 프린터 추가 눌러줍니다. 자, 프린터 추가해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로컬 프린터 추가입니다. 왜? 우리 문제에서 연결 대상 로컬이라고 분명히 써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로컬 프린터 추가. 자, 누르니까 어때요? 포트에 대한 언급, 우리 문제 조건에서 포트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없으면은 여러분께서는 그냥 다음. 자, HP 오피스젯 7000이라고 했으므로 제조업체는 휴렛패커드 고르셔야 되겠고요. 프린터 기종은 휴렛패커드사의 오피스젯 7000 모델이랍니다.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요. 쭉 내려가면은 오피스젯 나오게 됩니다. 자, 레이저가 나왔고요. 네, 오피스젯 나왔네요. 자, 오피스젯 프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오피스젯 7000 요거예요. 다음 프린터 이름은 HP 오피스젯 7000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으므로 프린터 이름 이거 그대로 냅둬요. 다음 그럼 어때요?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고 프린터 공유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문제에서 분명히 공유 이름은 ICQA PRT로 해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네트워크에 다른 사용자가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프린터 공유하겠다. 여기에 체크를 하셔야 공유 이름이 활성화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요? ICQA 대문자로 쓸게요. ICQA PRT 이렇게 쓰면 돼요. 문제에서 제시된 그 지문 그대로 여러분이 읽고 써주면 돼요. 다음.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본 프린터라고 가로 열고 써놨어요. 기본 프린터 말씀드렸죠? 예, 5대의 프린터기가 연결돼 있다. 그럼 제가 프린터 지정 안 하고 인쇄 누르면 가장 먼저 응답하는 디폴트 프린터. 걔가 기본 프린터입니다. 기본 프린터는 하나밖에 지정하지 못합니다. 자, 선택하고 마침. 어때요? HP 오피스젯 7000. 참고로 이 체크는 기본 프린터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 사용시간 제한이라던가 스플링한 후 인쇄 시작하는 거, 이 옵션에 대한 설정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프린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프린터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프린터 속성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일단 보셔야겠죠. 자, 여기 공유 눌러보니까 공유 이름이 빠졌네요. 자, 공유 이름 다시 한번 써줄게요. 뭡니까? ICQA PRT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러분? 네, 바로 여기 포트 옆에 고급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고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시간 제한 보이죠? 자, 시간 제한에서 어떻게, 네, AM, 오전이죠. 오전 9시. 따라서 여기 12시라고 되어 있죠. 9시 내려보죠. 퉁퉁퉁퉁퉁. 9시. 그 다음에 오후 클릭하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8시. 똥똥똥똥똥. 아래로 똥똥똥똥똥똥똥. 예. 9시, 8시. 자, 중요한 건 오후죠? 아,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군요. 자, 오후 위로 눌러줄게요. 예, 이렇게. 다시 한번. 자, 오후 8시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뭡니까? 마지막 페이지까지 스플링 한 후에 인쇄 시작합시다. 그 내용 여기 있네요. 이거 고르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예,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고 확인 누르면은 프린터기에 대한 모든 세팅 작업 끝나는 거예요. 예,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엔 팩스에 대한 이야기 합시다. 이거 다 얘기된 거죠. 팩스는요, 연결 대상은 네트워크. 네트워크 프린터예요. 네트워크 팩스. 이름은 팩스. 팩스, 마이PC에 앱슨 팩스를 골라주면 되겠고요. 인쇄된 문서를 보관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똑같아요. 자, 프린터 및 팩스, 에뮬레이터 실행, 어디요? 프린터 추가, 그 다음에 뭡니까? 네트워크, 요거예요. 자, 그러면 프린터 이름 나오죠? 여기서 어떤 걸 골라라? 목록에서 마이PC의 앱슨 팩스. 됐죠? 다음, 프린터 이름은 팩스로 해달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myPC라는 말을 지워버리고 뭐라고 써요? 팩스. 그 다음 뭐합니까? 다음 눌러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들어지죠. 근데 기본 프린터라는 이야기 없습니다. 따라서 마침을 누르면 돼요. 자, 팩스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트워크선 연결된 모습이 보이죠? 자, 팩스에서 어떻게 해요? 오른쪽 눌러서 왜? 예, 인쇄된 문서 보관에 대한 내용 우리가 정해놔야 되겠죠? 프린터 속성 들어갑니다. 자, 프린터 속성에서 어디로 갑니까? 고급으로 곧바로 날아가도록 합니다. 자, 고급으로 날아가서 뭘 하면 돼요? 그렇죠. 인쇄된 문서 보관 바로 하단에 존재합니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확인. 이렇게 문제 풀면은 4번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풀고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우리가 5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아래 제시 문제와 같이 폴더 옵션을 설정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 폴더 옵션 배웠었는데요. 자, 여기 뭐 이렇게 그림이 제시 문제, 문제 해결 후 시스템 상태 이렇게 보면은 얘는 일단 제시 문제 봤을 때는 boot, config.msi 이런 애들이 여기에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 곧바로 drivers, cdn 다음에 드라이버, cdn 다음에 드라이버 곧바로 떠요. 그럼 얘네가 안 보이게 됐네요. 그리고 이 밑에 또 리커버리 뭐 이런 애들 있죠. 예. 이런 애들도 보니까 시스템 볼륨 인포메이션 이런 애들도 여기에 안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쵸? 그러면 파일을 숨기는 건가 봐. 그죠? 자, 문제 읽어보니까 탐색기 이용할 때 되어야죠. 보호되어야 할 운영체제, 파일, 폴더, 드라이브가 보이면 PC 보안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걸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해당 보호되어야 할 운영체제 파일 및 폴더들을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고 자연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좀 설정 좀 해달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봐야 되죠. 그럼 폴더 옵션에 들어가서 이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들 체크하고 보이지 않도록 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네, 폴더 옵션으로 일단은 들어가야죠. 제어판, 폴더 옵션. 확인되죠? 폴더 옵션에서 뭐? 에뮬레이터 실행을 눌러줍니다. 자, 에뮬레이터 실행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자, 에뮬레이터 실행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어디? 그렇죠. 보기 눌러야죠. 자, 보기 메뉴 눌렀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거를 고르면 될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은,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라는 거 존재해요. 보입니까? 네, 이게 우리 문제에선 분명히 체크가 안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숨긴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 있죠? 보이세요, 여러분? 예. 자, 숨긴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 요거 나왔는데 이거를 뭘로요? 예, 숨겨진 파일이라든가 폴더 또는 드라이브는 표시하지 않도록 해라. 요거까지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럼 파일 또는 폴더 얘네가 모두 다 어때요? 표시가 안 된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예, 그래서 요거 두 개 모두 체크를 해줘야 돼요. 요거랑 요거.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보기에서 할 일은 다 끝난 거죠? 자, 그리고 어디 여러분 검색에 가보시면 자연어 검색 사용이라는 말 보이세요, 여러분? 예, 자연어 검색 사용 여기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왜? 문제에서 요구를 하니까.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어때요? 끝!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6번 문제 보죠. 아래 문제에서 제시된 기능을 설정하세요. 자, 문제 해결 전 시스템 상태를 보니까 어때요? 원격 사용자라는 말이 나왔네요. 원격 사용자가 해당 PC에 접속하여 레지스트리를 수정할 수 있어서 편집한다, 수정한다는 얘기죠. 레지스트리를 편집할 수 있어서 시스템의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아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죠?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면 원격 사용자가 이 컴퓨터에서 레지스트리 설정을 수정할 수 없으며 서비스를 중지하면 이 컴퓨터의 사용자만이 레지스트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재부팅이 되더라도 해당 기능은 사용하지 않게끔 설정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격 사용자가 레지스트리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서비스 중단해달라. 그럼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럼 서비스 관리자인가? 그죠? 자, 요거 제가 또 복사를 해서 갖다 붙였더니, 제가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설정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 문제죠. 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에뮬레이터에서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서비스 관리자, 관리 도구에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 일단 에뮬레이터를 실행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 메뉴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제가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설명을 일단 늘려라 이거죠. 자, 이렇게 쭉 늘린 다음에 여기에서 원격 사용자가 레지스트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라. 이걸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쭉 내려가면 원격이라는 말, 제가 이거 벌써 말씀드렸어요. 원격이란 말이 나오면은 일단은 멈추셔야죠. 자, 바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좀 더 올리는 게 더 잘 보이겠죠? 자, 보시면은 여기도 원격 네트워크 간의 전화 접속 연결,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 구성, 사용자가 원격 컴퓨터에 대화용으로 연결할 수 있다. 보이죠? 프린터 드라이버, 그 다음에 RPC 서비스, 그 다음에 뭡니까? 윈도우 2003, 원격 사용자가 이 컴퓨터에서 레지스트리 나오죠? 아하, 리모트 레지스트리. 나 이거 배운 적 있는데,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일단은 얘가 가동 중인 상태로 분명히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래야 문제가 성립되니까. 따라서 이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따닥 누르고 시장 유형을 사용 안 함, 그리고 중지. 맞습니까? 이렇게 눌러주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누르면 됩니까? 확인. 이렇게 누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됐죠, 여러분? 이 문제예요. 이게 끝인가요? 끝이죠. 닫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이게 6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문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는 7번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